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 통신입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의 핵개발, 양탄열선 개발에 대해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미소 냉전이 고조되던 시기, 이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를 하고 대륙을 장악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에서의 한국전쟁과 대만 해협에서의 그 금문 포격전 같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중국 공산당을 가장 위협하던 무기가 바로 미국의 핵폭탄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때는 미국의 맥아더가 그 만주에다가 핵폭격을 하려고 했었고, 그 금문 포격전 때는 그 미국 태평양 함대의 제7함대가 그 중국 본토에다가 핵위협을 했었습니다. 물론 중국 공산당을 이끌었던 모택동은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이 핵무기를 종이 호랑이에 비유하면서 허세를 부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중국 인민이 6억인데 핵전쟁으로 3억이 죽어도 3억이 남는다. 이 미국이 핵무기를 항공기로 떨고대도 결국에는 이 중국이 소총으로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면서 허풍을 떠니까, 이 소련의 서기장 니키타 후르시초프가 어이가 없어서 혀를 내둘렀다 합니다. 하지만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던 모택동은 이 살벌한 냉전구도 속에서 중국이 자주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핵무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1956년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물건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의지 아래 핵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같은 공산권인 소련의 지원을 받았지만은 이 소련이 괜히 중국의 핵개발을 도와서 호랑이 새끼를 키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도와주는 신용만 하면서 절대로 핵심 기술은 가르쳐주질 않았죠. 설상가상으로 이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그 수정주의 노선으로 선회를 하고 이 중소 분쟁이 격화되면서 결국에는 1959년 6월에 이 소련은 중국에 대한 핵개발 지원을 멈추고 철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중국은 순전히 독자적으로 핵개발에 도전하게 되는데, 59년 6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른바 596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전학산 박사입니다. 이 전학산 박사는 원래 중화민국 시절에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MIT하고 칼텍에서 항공공학을 전공한 로켓 전문가였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에게 협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미국의 연구원이었죠. 하지만 1950년대에 이른바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빨갱이 색출 운동에 걸려들어가지고서 이 중공 간첩으로 몰려서 5년 동안이나 가택연금을 당하고 온갖 탄압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치가 떨리는 수모를 겪는 와중에 이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 포로를 이 과학자하고 맞바꾸자는 제안을 하게 되고, 미국이 오케이 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이 전학산 박사는 고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열렬한 환대를 받으면서 귀국한 전학산 박사에게 이 모택동이 묻습니다. 우리도 핵무기를 가지고 위성을 쏠 수 있겠는가? 하니까 이 전학산 박사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기를, 가능하다. 대신에 나에게 15년 동안 일체의 간섭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돈과 인재를 달라. 그러면은 5년 동안은 기초과학을 가르칠 것이고 5년 동안은 응용과학을 가르칠 것이고 나머지 5년 동안 기계 제작에 들어가서 쏘아 올리겠다 하니까, 이 모택동도 참 대단한 것이 두 말의 의심도 없이 그 자리에서 흔쾌하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학삼은 핵무기인 원자탄과 수소탄,
그리고 그것을 쏘아날릴 로켓을 개발하는 이른바 양탄일성 개발을 총지휘하게 됩니다. 한편 연구 일선에서는 그 전삼강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훗날 양탄일성 개발의 주역이 되는 젊은 연구원, 그 유명한 등가선을 영입하게 됩니다. 이 전삼강이 은어로 제안하기를 나라에서 대포 한 방을 갈기려고 한다. 참여하겠는가? 라고 물으니까 이 등가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눈에 밟히는 처자식을 놔두고서 바로 짐 싸가지고서 엄격한 보안의 비밀 연구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련이 핵심 기술은 전혀 전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탄일성은 순전히 중국 과학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1964년 저 고비 사막의 신강 나포박에서 120m 높이의 철탑 위에다가 그 원자탄을 걸어놓고 터뜨려서 1차 핵실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8개월 만에 그 수소탄 실험도 성공해버리고 1970년에는 인공위성 동방홍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하면서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도 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년의 시간을 달라는 전학삼의 장담대로 이 중국은 2개의 핵폭탄과 하나의 인공위성 양탄일성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하고 마침내 드디어 핵탄도 미사일로 미국이든 소련이든 어느 위협적인 적이든 조져버릴 수가 있는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이 양탄일성의 개발로 중국은 국제적으로 독자 행동을 할 수 있는 대국이 되었고 이 대만을 제치고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한 전학삼 박사는 항공공학, 로켓공학의 전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치를 잘해서 이 중공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죠. 이후에도 굉장히 처세를 잘해서 테크노크라트로 아주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 일선에서 활약했던 등가선 박사는 이 핵실험에 무려 15번이나 직접 참가하면서 우라늄을 가공한다든지 아니면은 핵무기에 뇌관을 꽂는다든지 이런 위험한 일들에는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솔선수범했다고 합니다. 결국 원자탄 파편을 수거해서 검수하는 일을 나서서 했다가 이 방사선에 노출되고 맙니다. 건강이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와중에도 항상 위험한 일은 도맡아 하면서 후배들에게 너희들은 아직 젊다, 너희들은 할 일이 많다 하면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했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 등가선 박사를 살리려고 온갖 용을 다 써봤지만은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이러한 전학삼 박사, 등가선 박사 등 양탄일성 개발에 활약한 과학자들 모두 공로를 인정받고 양탄원훈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오늘날까지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그 양탄일성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게 되는 그 고난의 여정에는 이러한 모택동의 의지와 결단, 전학삼과 등가선 같은 과학자들의 천재적인 연구와 헌신, 그리고 대약진 운동 같은 그런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도 국력을 퍼부어서 돈과 인재를 지원한 중국 인민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이었습니다.